안녕하세요. 매일경제 뉴욕 특파원 김용갑입니다. 오늘은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제이컵 케이프 제비츠 컨벤션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오토쇼인 뉴욕 오토쇼를 찾아왔습니다. 뉴욕 오토쇼는 1900년에 시작돼 벌써 12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행사입니다. 미국 동부 지역에서 열리는 가장 큰 오토쇼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 오토쇼에서는 기아의 준중형 세단인 K4가 세계 최초로 공개됩니다. K4는 한국에서는 판매하지 않을 예정이기 때문에 오늘 실물을 함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아가 공개한 준중형 세단 K4입니다. 세계 최초로 뉴욕에서 K4를 공개했습니다. 기아는 외형적으로 이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포짓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 의미의 이 철학을 고려해서 제작을 했다고 설명을 합니다. 오포짓 유나이티드는 기아의 카렘 하비브 부사장이 2019년에 기아에 합류한 이후에 수립한 기아의 디자인 철학입니다. 오늘 오토쇼에서도 이 카림 하비브 기아 글로벌 디자인 담당 부사장이 직접 이 차량을 소개했습니다. The all-new K4 is a testament to the future of the sedan and a symbol of our belief that elegance and sportiness remain highly relevant. And now, I'm excited to give you a look at what's coming next. A 5-door hatch version. A practical vehicle that is aimed at a dynamic and urban lifestyle. The 5-door shares the same front and rear design as well as the smooth elegance of the sedan. Ladies and gentlemen, with a brand new K4 sedan and a K4 5-door hatch, we have brought you two products that we believe are highly practical, desirable, and offer fresh new ideas. Thank you. 기아가 선보이는 K4는 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기존의 소형 세단인 포르테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르테는 K3의 미국명입니다. 이 숫자에서도 예상을 하셨겠지만 기아의 K3와 비교를 해서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K4는 전장이 185.4인치 그리고 전폭이 72.8인치로 이 콤팩트 세그먼트 부문에서는 가장 넓은 전폭과 그리고 가장 큰 축간 거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단위를 밀리미터로 바꾸면 이 K4의 전장은 약 4,710mm 그리고 전폭은 약 1,850mm가 됩니다. 참고로 이 기아의 K3 전장이 4,645mm 그리고 전폭이 1,800mm입니다. 그러니까 K3와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이 전장이 약 7cm 정도 그리고 전폭은 약 5cm 정도가 더 확장이 됐습니다. 사실상 미국에서는 K3인 이 포르테의 자리를 대체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관에서는 일단 눈에 띄는 부분은 기아의 EV9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됐다고 하는 이 정면에 세로형 LED, 이 전조등이 눈에 띄게 되는데요. 이 후미등도 마찬가지로 EV9에서 영감을 받아서 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기아의 EV9은 오늘 뉴욕 오토쇼에서 열린 이 어워즈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이 됐습니다. 동시에 올해의 전기차까지 차지를 하면서 이 관왕에 오른 차입니다. 이처럼 미국에서 인정받고 있는 EV9의 디자인과 이 흡사한 모습을 K4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아의 K4에는 이 자동차의 4곳 모서리를 확장한 부분들이 독특한데요. 이를 통해서 K4의 외관은 강인하고 역동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가서 보면 독특한 이 패스트백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K4는 패스트백 루프라인과 와이드 스탠스를 병치시켰는데 기아는 이를 통해서 이 콤팩트 세그먼트와 미드 사이즈 세그먼트의 이 시각적인 차이를 구분하도록 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약간 좀 표현이 어려운데 쉽게 말해서 이 뒤쪽의 라인을 통해서 K4와 K5, 그러니까 K4가 콤팩트 세그먼트고 K5가 미드 세그먼트인데 이 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또한 이 기아의 디자인 철학인 오포짓 유나이티드가 적용이 된 겁니다. 단순히 외적으로만 봤을 때는 일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해치백을 연상시키는 부분들도 약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 C필러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뒷좌석 문 손잡이입니다. 이렇게 뒷좌석에 문 손잡이가 이렇게 숨겨져 있는데요. 이용을 하는데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이 타이어에는 이 18인치 알루미늄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 트렁크 공간은 14.6 입방피트, 그러니까 413리터 정도 되는 셈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왔는데요. 실내 공간이 막상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더 넓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크기입니다. 제가 사실 몸집이 좀 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좀 여유가 있게 차량이 자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실내 디자인을 보면 이 뒷좌석도 동급에서는 가장 넓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동급 최대 크기인 38인치의 레그룸 뒷좌석을 기준으로, 그리고 37.3인치의 이 헤드룸을 통해서 여유로운 승차 공간을 확보했다라고 기아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는 이렇게 가로로 굉장히 긴 이 통합형 디지털 계기판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이게 무려 30인치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색상에는 녹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색상들을 제공할 예정인데, 이 부분은 제네시스의 인테리어를 연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또 선택사항으로는 디지털키 2.0은 스마트폰 또는 이 스마트 카드를 차량의 키로 등록을 해서 문을 열거나 잠그고 또 시동을 걸거나 주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가상의 자동차 키를 가족이나 친구와 공유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실내에서 여기서 지금 뭐 헤이 기아 이렇게 말을 하면 헤이 기아라는 음성 명령을 통해서 기능을 활성화시키게 되고, 그 뒤에 뭐 실내 온도 조절이라든가 오디오 기능 제어라든가 음성 지원 기능이 있습니다. 기아는 이 운전자들의 말을 듣고 질문을 하는 등 대화 형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또 미국 시장 판매용으로는 이 K4 전륜 구동 모델은 이 두 가지 파워트레인 중에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기본 사양인 2.0L 엔진은 147마력의 132파운드 토크를 발휘합니다. 그리고 선택 사양인 1.6L 터보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맞물려서 190마력, 196파운드 토크의 힘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기아는 이 차량을 올해 하반기에 미국에 출시를 할 예정인데요. 일단 목표 판매량으로는 12만 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날 행사에서 연비와 가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신형 K4는 첨단 기술과 향상된 성능을 갖춘 스포티 세단을 만들겠다는 기아의 의지가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아는 국내에 K4를 출시할 계획은 없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 기존의 K3 그리고 아반떼 차주들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소비자들이 원하면 기아도 국내 출시를 고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오토쇼에서는 최초로 공개한 이 콘셉트카들도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앞으로 이 회사의 미래 방향을 예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에 이어서 제네시스의 콘셉트 차량을 세계 최초로 공개를 했는데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는 이번 뉴욕 오토쇼에서 글로벌 최초로 대형 SUV 전기차인 네오룬을 공개했습니다. 제네시스가 가지고 있는 미래 모빌리티의 디자인과 기술 측면에서의 방향성이 담겨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아한 곡선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이 곡선은 달 항아리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달 항아리처럼 아무리 오래 봐도 질리지 않는 그러한 디자인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앞좌석과 뒷좌석의 문이 마주 보면서 이렇게 열려집니다. 앞좌석과 뒷좌석을 나누는 이 경계인 B필러가 없습니다. 훨씬 더 개방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1열의 자리가 이렇게 돌아가서 더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1열이 2열을 향해 돌 수도 있습니다. 전동식 사이드 스텝도 인상적인데요. 차량 문이 열리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승하차 시에 굉장히 편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스텝으로 하여금 더 차량에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부분은 한국의 온돌 난방 방식을 도입을 했습니다. 차량 내부의 바닥과 대시보드, 콘솔 사이드를 통한 난방이 가능합니다. 제네시스는 고성능 전기차 SUV 라인인 GV60 마그마를 공개했습니다. 뉴욕이 아무래도 저 글로벌 문화예술 그리고 이 트렌드에서 가장 선도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그 제네시스가 이번 뉴욕에서 새로운 시도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기아가 가지고 있는 디자인, 상품 그리고 기술적인 경쟁력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그마는 당장 내년부터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네, 오토쇼에서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앞선 자동차 기술들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오토쇼에서도 리막 네베라의 전시가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차 리막 네베라는 크로아티아의 전기 하이퍼카입니다. 리막 네베라는 최고 속도가 무려 256마일에 달합니다. 최고 속도가 시속으로 따지면 412km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 자동차입니다. 제로백이 1.81초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300km까지도 9.22초면 그러니까 10초도 걸리지 않아서 300km까지의 속력을 낼 수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단 150대만 제작을 했는데 한 대 가격이 무려 2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26억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리막은 크로아티아의 최초이자 유일한 자동차 제조업체이기도 합니다. 마테 리막이라는 36세의 젊은 CEO가 2009년에 창업을 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기 자동차입니다. 지금 이쪽 부분에는 이렇게 포르쉐 마칸 EV도 이렇게 함께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포르쉐 마칸은 포르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 이 마칸을 출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로 약 출시한 지 10년 정도가 된 차종입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이 마칸이 이제 EV로만 출시가 되게 됩니다.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더 이상 만들지 않겠다고 포르쉐가 선언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포르쉐도 전기차에 굉장히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뉴욕 오토쇼에서 기아가 세계 최초로 공개한 K4를 함께 만나봤습니다. 5년 만에 기아가 새롭게 출시한 콤팩트 세그먼트 부문의 K4가 K3 수준의 성공을 미국 시장에서 이어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매경 월가월부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